예상돼 있긴 한데 그래도 짧게라도 이 대전 충청 지역 좀 민심 그다음에 여론조사 추이나 판세 이런 것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예. 이 지역에서 진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다 구석구석 아실 테니까요.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분위기가 충청 지역? 여기 충청 지역의 유권자가 약 100, 대전에만 한 130만 명 되고요. 예, 예. 충남에 약 170만. 그리고 또 여기 세종이 있고 또 충북이 있죠. 그러니까 그 전체 유권자가 전체 인구로는 약 500만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요. 네. 대체로 대전, 충남, 세종, 충북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. 대전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뭐 전국하고 똑같이 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나 네. 또는 경제에 대한 관심,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.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네. 그 당 지지율에 힘입어서 네.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우세한 좀 상황에 예.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.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네. 보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? 대전을 우선 좀 네. 설명을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여기가 전체 그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. 5개 구가. 예, 5개 구가 있는데 네. 4개 구가 민주당이었고 1개 구가 그 한국당에서 지금 점하고 있는데 네네.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구를 전부 민주당이 석권을 하냐 아니면 그 한국당이 좀 수성하면서 예. 지금 지지율 폭을 좁히냐라는 이런 좀 관전 포인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시장 선거는 지난번에도 네. 민주당이 좀 차지를 했었고 지금도 네네. 민주당이 좀 우세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뭐 구도나 이런 거 좀 비슷하지만 네. 좀 지지율 측면에서는 당 지지율이 지방선거,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이 뭐 언급도 잠깐 해주셨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그 후보들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. 어떤 면이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십니까?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그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과 경제적 어려움. 예.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에 많이 일자리 창출, 네.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창출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그 한반도의 좀 미래 평화 뭐 이거에 대한 기대, 그 항구적인 평화를 통해서 좀 그 현재 그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 심리들 때문에 좀 네. 지지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평화 그리고 네. 뭐 경제 네.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네. 있다 이런 건데요. 네. 말씀하시죠. 전체 한국당이나 그 전체 정당들을 다 포함해서 대표적인 정책 공약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축약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하나는 일자리 창출, 경제, 일자리 이렇게 되고요. 두 번째가 복지와 관련된 것들, 네. 그리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높일까라는 부분, 환경과 관련된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, 그리고 대전의 경우 교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게 정책 공약들이 그 집중화되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집권 그 여당 민주당에 거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고 이것들이 네. 나머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그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이 신뢰를 더 얻어나갈까 이것이 사실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희가 뭐 유세 현장은 조금 있다가 직접 저희 나가서 보긴 할 텐데요. 어떤 전략을 좀 피우고 있나요?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후보, 민주당 후보, 뭐 한국당 후보, 바른미래당 후보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예. 전체
그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민주당, 예. 또 한국당, 네. 또 바른미래당, 정의당 이렇게 정의당 후보. 예. 4명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쟁점들이 그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그 양자가 그 첨예하게 좀 대립해 있는데요.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. 일자리를 대거 늘리겠다라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. 그 한국당 그 박성희 후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. 다만 이 앞서서 그 대전 시장을 하던 권선택 대전 전 시장이 네. 중간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를 했고 네. 거기에 대한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제 한국당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전 시장과 현 허태준 구청 대전 시장에 대한 네. 후보에 대한 도덕성 뭐 이 부분을 집요하게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게요. 그 박성효 후보 쪽에서 뭐 발을 네. 뭐 본떠가지고 뭐 보여주고 막 이런 걸 했다라는 네. 제가 보도를 또 보기도 했었는데 네, 어쨌든 지난번 이제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군 미필인데 네. 발가락을 다쳐서 그것이 군 면제 사유가 됐는데 의도적으로 훼손해서 군 면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대전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봤는데요. 충남지사 선거도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. 많은 분들도 충남지사 선거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.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도지사 선거는 그 지금 양승조 민주당 그 사선 의원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. 네. 한국당에서는 이인재 후보가 지금 나서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나머지 그 차국한 후보가 네. 또 그 3자 구도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이제 경쟁 구도가 그 되고 있고 네.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여전히 그 우세한 상황을 좀 점하고 있습니다.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올드보이라는 비판도 들으면서 어쨌든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 그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? 그렇죠. 거의 그 올드보이면서 불사조라는 그래서 네. 그 이름을 갖고 있죠. 네. 별명이 피닉제라고 네, 피닉제. 많은 분들이 부르고 계신데 그래도 충청 지역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들어보기에는 충청 지역 의원들 만나보면 충청 지역 그 대망론이 있다. 대망론이 있고 그 일정한 어떤 인물에 따라서 이 대망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망론이 있어서 그 대망론에 사람을 태운다. 그래서 그 괜찮은 인물이 있으면 태워서 반기문 후보도 있었고요.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있었고요. 이완구 전 그렇죠. 총리도 있었고요. 네, 심대평 전 충남지사도 그렇죠. 있었고 거의 안희정 전 지사까지 대망론에 전부 이름을 올렸던. 그러니까요. 충청 대망론에 그 한 분씩 탔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충청 대망론을 가지게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었을 텐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나요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충남의 좀 그 정치 지형이 많이 변화됐는데요. 그 서북부 지역과 중부권 그리고 서해안권 그리고 남부권으로 충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젊고 패기 있고 열정에 넘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비전을 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. 그 한국당의 경우 그런 이제 당 이미지에 이인재 후보가 열정적으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이미지가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당 이미지도 말씀하셨는데요.
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뭐 그런 막말 논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거의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그 당대표와의 대결 구도로 비춰지는 그런 일면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, 이를테면 각 선거 사무소 후보 사무소마다 그 여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, 반면에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는 불어 홍준표 후보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서 빼고 있다거나 사진에서, 또는 충남의 경우 이제 이인재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홍준표 대표하고 같이 가는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. 대전의 경우 그 대전의 그 박성효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홍준표 후보의 막말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. 그래서 좀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사실 후보들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지도부를 계속 부르겠죠. 그래서 같이 합동 유세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계속 업을 시킬 텐데, 그게 아니란 것, 그 사실만 보더라도 홍준표 대표의 그런 언행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당의 그런 이미지가 이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.